꽃님이님들 주말 어떻게 잘 보내시고 있으신가요? 갑자기 깜빡거리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아침에 이거 한 잔이면 머리가 맑아진다. 기억력이 좋아진다며 광고하는 제품 정말 많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뇌를 깨우는 건 광고 속 음료가 아닌 사실 알고 계시나요? TV에서도 인터넷에서도 온통 그런 이야기뿐이죠. 궁금하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계속 들어보시죠. 저는 30년간 노인성 치매와 뇌노화를 연구해온 박사 김주현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그런 음료와 간식 대부분이 오히려 뇌세포를 피곤하게 만들고 기억력을 떨어뜨립니다. 잠시 각성되는 듯해도 몇 시간 후엔 오히려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광고는 화려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설탕 덩어리, 인공 첨가물 투성이입니다. 진짜 뇌를 깨우는 건 광고 속 음료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 식탁 위에 올라오는 한 가지 음식 습관이에요. 거창한 영양제나 비싼 건강식품이 아니라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뇌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며 확인한 사실입니다. 아침 습관 하나만 바꿔도 석 달, 6달 후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하는 걸 수없이 봤어요. 오늘은 그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지금까지 머리가 멍했는지, 왜 자꾸 깜빡했는지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부터 함께 바꿔보실 분 계신가요? 우리 동네 경로당에 계신 75세 김정수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30년 넘게 아침마다 달콤한 커피와 빵을 즐기셨습니다. 하루라도 그 습관을 걸으면 머리가 멍하다고 하셨죠. 아침에 단 커피 한 잔 마시면 기분도 좋아지고 하루가 시작되는 느낌이라며 늘 웃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녀 이름이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큰딸 이름을 부르려다 작은딸 이름이 나오고 장보러 나갔다가 집 찾는 길을 잃은 적도 있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하셨대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 하지만 문제는 매일 반복된 그 아침 습관이었습니다. 설탕이 가득 들어간 음료와 정제 탄수화물로 가득한 빵이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리며 뇌에 지속적인 피로를 준 거예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혈당이 오르락내리락하면 뇌세포는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30년을 보내신 거죠. 김정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약이나 영양제보다 먼저 아침 식단부터 바꿔보시라고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30년 습관을 어떻게 바꾸냐며 걱정하셨죠. 하지만 조금씩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커피 대신 따뜻한 물과 계피를 넣은 블랙커피로 바꾸셨어요. 빵 대신 통곡물과 달걀로 아침을 드셨죠. 그렇게 석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자녀 이름도 헷갈리지 않고 약속 시간도 정확히 기억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얼굴빛이 맑아지고 말씀하실 때 눈빛이 또렷해지셨어요. 경로당 친구들이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볼 정도였대요. 김정수님은 지금도 그 습관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음식의 힘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꾸 깜빡하고 머리가 맑지 않고 집중이 안 되는 느낌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어요.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치매를 부르는 음식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무심코 입에 넣는 음식들 중에 뇌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광고에선 건강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들이죠.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설탕이 잔뜩 들어간 음료입니다. 탄산음료는 물론이고 과일 주스, 단맛 나는 커피, 요구르트 음료까지 다 여기 포함돼요. 이런 음료들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렸다가 급격하게 떨어뜨립니다. 마치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까지 올라갔다가 지하로 곤두박질 치는 것과 같아요. 뇌세포는 이런 급격한 변화를 견디기 힘듭니다. 당장은 기분이 좋아지고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지만 한두 시간만 지나면 오히려 더 피곤하고 머리가 멍해지죠. 영국 뉴캐슬 대학교에서 10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설탕이 든 음료를 하루에 2잔 이상 마신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치매 위험이 34%나 높았어요. 이건 단순히 조금 높은 게 아니라 거의 3분의 1 이상 위험이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죠. 제가 만난 분 중에 67세 박영수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30년 동안 매일 아침 설탕 2스푼 넣은 믹스커피를 드셨습니다. 하루에 서너 잔씩 마셨죠. 그런데 60대 중반부터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 일도 기억이 안 나고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도 잊어버리셨대요. 병원에 가니 초기 치매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박영수님은 제 조언을 듣고 과감하게 습관을 바꾸셨어요. 믹스커피 대신 계피 가루를 살짝 넣은 블랙커피로 바꾸고 갈증 날 때는 주스 대신 생과일을 드셨습니다. 탄산음료 대신 레몬을 띄운 물을 마시기 시작했죠. 그렇게 석 달이 지나자 집중력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6달 후엔 기억력도 많이 회복되셨어요. 지금은 손주들 이름도 다 정확히 기억하시고 약속 시간도 절대 안 잊으십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이겁니다. 설탕 들어간 커피 대신 계피나 시나몬을 넣은 블랙커피를 드세요. 주스 대신 생과일을 직접 씹어 드시고요. 탄산음료 대신 레몬이나 오일을 띄운 물로 바꿔보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가당이라고 표시된 음료에도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분표를 꼭 확인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오늘 몇 잔의 단 음료를 드셨나요? 한번 돌이켜 보세요. 다음은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것들이죠. 많은 분들이 아침에 간편하게 드시는 메뉴예요. 빵에 햄 끼워 먹고 밥에 소시지 구워 먹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가공육 안에는 질산염이라는 보존료가 들어 있습니다. 이 질산염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뇌세포를 직접 손상시키는 독성 물질로 바뀌어요. 영국 리즈 대학교에서 진행한 대규모 조사 결과를 보면 하루에 25g, 그러니까 햄 한두 장 정도만 먹어도 치매 위험이 44%나 증가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위험이 올라가는 거예요. 가공육이 맛은 좋지만 그 대가가 너무 큽니다. 70세 이민호님은 매일 아침 베이컨을 구워 드셨어요. 바삭한 식감이 좋고 간편하다며 거의 20년을 그렇게 드셨죠. 그런데 60대 후반부터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 주소를 잊어버리고 가족 이름도 헷갈렸어요. 걱정이 되셔서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베이컨 대신 두부를 부쳐 드시고 소시지 대신 생선구이를 드셨어요. 그렇게 6달을 보내니 주소도 다시 기억하고 가족 이름도 정확히 부르게 되셨습니다. 가공육 대신 드실 수 있는 건 많아요. 두부를 으깨서 스크램블처럼 만들어 드셔도 되고 닭가슴살을 구워 드셔도 좋습니다. 아보카도로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에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건 편의점 도시락이나 배달 도시락에도 가공육이 많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햄이나 소시지가 섞여 있을 수 있으니 성분을 확인하세요.
여러분은 일주일에 가공육을 몇 번이나 드시나요? 이제 달콤한 가공 간식 이야기를 해볼게요. 과자, 초콜릿, 빵, 케이크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간식들은 혈당 스파이크라는 걸 일으켜요.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았다가 곤두박질치는 현상이죠. 이렇게 되면 뇌혈관이 손상되고 뇌세포들이 제대로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진행한 조사가 있습니다. 혈당 변동성이 큰 사람일수록 뇌 속에 치매를 유발하는 표지 단백질이 훨씬 많이 쌓여 있었어요. 이 단백질이 쌓이면 쌓일수록 기억력은 떨어지고 인지 능력이 감소합니다. 달콤한 간식 한 조각이 당장은 행복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뇌를 서서히 망가뜨리는 거죠. 78세 최경희님은 매일 오후마다 과자 한두 봉지를 드셨어요. TV 보면서 먹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하셨죠. 그런데 70대 중반부터 집 근처 슈퍼에 갔다가 길을 잃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방향 감각이 떨어지고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는 증상이었어요. 식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하신 후 과자 대신 견과류와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로 간식을 바꾸셨습니다. 석 달 정도 지나니 방향 감각이 돌아오고 익숙한 장소는 다시 찾아갈 수 있게 되셨어요. 간식은 아몬드, 호두, 캐슈넛 같은 견과류가 좋습니다. 카카오 함량 70% 이상의 다크초콜릿도 괜찮아요.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도 훌륭한 선택이죠. 여기서 주의할 건 말린 과일도 당분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과다 섭취하면 혈당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꿀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식품이라고 해서 무한정 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오후 간식으로 보통 뭘 드시나요? 네 번째는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튀김, 과자, 마가린 같은 것들이죠. 트랜스 지방은 뇌세포막을 변형시켜서 신호 전달을 방해합니다. 뇌세포끼리 정보를 주고받아야 하는데 그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도 안 나고 생각도 느려집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을 많이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50%나 높았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위험이 증가하는 거죠. 튀김 하나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82세 김동철님은 평생 튀김을 좋아하셨어요. 치킨, 튀김, 전 같은 걸 자주 드셨죠. 그런데 80대 들어서면서 말문이 잘 안 트이고 손주 이름도 기억이 안 났어요.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아서 답답해 하셨습니다. 튀김을 끊고 오메가3과 풍부한 생선구이로 바꾼 뒤 몇 달이 지나니 말문도 트이고 손주 이름도 다시 기억하게 되셨어요. 튀김 대신 구이나 찜으로 조리하세요. 마가린 대신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식품 성분표에 트랜스지방 0g이라고 표시되어 있어도 부분경화유가 들어있으면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일정량 이하는 0으로 표시할 수 있거든요.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냉장고 속에 있는 기름, 지금 어떤 종류인가요? 마지막으로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흰 쌀밥, 흰빵, 면 요리 같은 것들이죠. 이런 음식들은 섬유질이 거의 없어서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고 이 과정에서 뇌 기능이 떨어져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수십 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정제 탄수화물 섭취가 많을수록 치매 위험이 30% 높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흰 쌀밥이 사실은 뇌 건강에 그다지 좋지 않다는 거죠. 69세 박명자님은 평생 흰 쌀밥만 드셨어요. 현미나 잡곡밥은 맛이 없다며 거들떠보지도 않으셨죠. 그런데 60대 후반부터 기억력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을 잊어버리고 방금 한 말도 까먹고 하셨어요. 그래서 백미 70%에 현미 30%를 섞은 밥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차츰 익숙해지셨고 6달쯤 지나니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이제는 귀리도 섞어서 드시고 계십니다. 백미에 현미를 조금씩 섞어보세요. 처음엔
백미 70%에 현미 30%로 시작해서 점차 비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퀴노아나 귀리를 넣어도 좋아요. 여기서 주의할 건 통곡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통곡물도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과다 섭취하면 혈당이 오를 수 있어요. 적당량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밥상에는 아직도 흰쌀밥만 올라오나요? 이렇게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설탕 음료, 가공육, 달콤한 간식, 트랜스지방, 정제 탄수화물. 이것들이 바로 뇌를 서서히 갉아먹는 주범들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어떤 음식을 더하면 뇌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피해야 할 음식들을 봤습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드셔야 할 음식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꾸준히 드시면 뇌는 점점 젊어지고 기억력도 회복됩니다. 먼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오메가3는 뇌세포막을 지켜주는 핵심 영양소예요. 뇌세포막이 튼튼해야 정보 전달이 원활하고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오메가3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건 등푸른 생선이에요. 고등어, 삼치, 청어, 연어 같은 생선들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조리 방법입니다. 튀기면 좋은 성분이 다 파괴되니까 구이나 찜으로 드세요. 일주일에 최소 2번 이상은 등푸른 생선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 견과류를 한 줌씩 드세요. 호두, 아몬드, 자세도 오메가3가 들어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견과류 서너 알 먹는 습관만 들여도 뇌 건강이 많이 좋아집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에 생선을 몇 번 드셨나요? 한번 돌아보세요. 두 번째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입니다. 항산화 성분은 뇌 노화를 늦춰줍니다. 우리 몸속에는 활성산소라는 게 생기는데 이게 세포를 공격해서 노화를 일으켜요. 항산화 성분은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줍니다. 특히 뇌세포는 산소를 많이 쓰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항산화 식품이 더욱 중요합니다. 빨강, 노랑, 초록, 보라색 채소를 몇 끼 접시에 담으세요. 토마토, 당근, 시금치, 가지 같은 것들이죠. 과일 중에서는 베리류가 최고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같은 것들이에요. 당도가 높은 과일은 피하고 베리류나 사과를 선택하세요. 오늘 여러분 접시에 몇 가지 색깔이 올라왔나요? 색깔이 다양할수록 영양도 다양합니다. 세 번째는 양질의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뇌 신경 전달 물질의 재료예요. 기억을 만들고 생각을 전달하는 화학 물질들이 모두 단백질로부터 만들어집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먹어도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붉은 고기보다는 생선, 두부, 콩류를 우선으로 드세요. 달걀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하루 3끼 모두 손바닥 크기만큼 단백질을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엔 달걀이나 두부, 점심엔 생선이나 닭고기, 저녁엔 콩 요리나 두부 같은 식으로요. 오늘 여러분은 단백질을 어디서 섭취하셨나요? 네 번째는 발효식품입니다. 요즘 연구에서 장과 뇌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게 밝혀지고 있어요. 장이 건강해야 뇌도 건강합니다. 장 속 좋은 균들이 뇌 건강에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어 주거든요. 발효식품은 이 좋은 균들을 늘려줍니다. 김치, 된장, 플레인 요구르트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맛을 첨가한 요구르트는 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설탕이 잔뜩 들어있으면 오히려 해가 되니까요. 플레인 요구르트에 블루베리 같은 신선한 과일을 직접 넣어 드세요. 하루에 한 번은 발효식품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된장국, 점심에 김치, 저녁에 요구르트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 식탁에 발효식품이 매일 올라오나요? 다섯 번째는 물입니다. 너무 단순해서 놀라실 수도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뇌는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분이 부족하면 뇌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단 2%만 탈수돼도 기억력과 집중력이 확 떨어져요. 문제는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못 느낀다는 겁니다.
갈증이 느껴질 때는 이미 탈수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그래서 목이 마르기 전에 미리미리 물을 마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밤새 자는 동안 몸은 수분을 계속 잃고 있습니다. 기상 직후 한 잔이 정말 중요해요. 하루에 물을 6잔에서 8잔 정도 마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때마다 한 잔, 중간중간에 한 잔씩 마시면 금방 채워집니다. 커피나 차도 수분 섭취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카페인이 있어서 이뇨 작용을 하니까 순수한 물을 주로 마시래요. 오늘 여러분은 물을 몇 잔이나 마셨나요? 지금 한번 세어보세요. 6번째는 통곡물입니다. 앞에서 정제 탄수화물이 나쁘다고 했는데 통곡물은 다릅니다. 통곡물에는 섬유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요.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뇌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현미, 귀리, 퀴노아, 통밀 같은 것들이죠. 아침에 오트밀이나 현미밥을 드셔보세요. 빵을 드신다면 통밀빵을 선택하시고요. 파스타도 통밀 파스타가 있습니다. 처음엔 맛이 낯설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씹는 맛이 더 좋아요. 천천히 바꿔가시면 됩니다. 7번째는 다양한 허브와 향신료입니다. 계피, 강황, 로즈마리, 생강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향신료들에는 항염증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뇌 염증이 만성화되면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데 향신료가 이 염증을 줄여줘요. 특히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은 뇌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요리할 때 허브와 향신료를 적극 활용하세요. 고기 구울 때 로즈마리 한두 줄기, 차에 계피가루 한 꼬집, 국에 생강 조금.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맛도 좋아지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 일석이조죠. 8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요. 카테킨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하루에 녹차 한두 잔 정도 마시면 좋아요. 단,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오후 늦게는 피하시고 오전이나 이른 오후에 드세요. 9번째는 다크초콜릿입니다.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다크초콜릿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게 뇌혈류를 개선하고 인지 기능을 높여줍니다. 하루에 작은 조각 한두 개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으니 주의하세요. 10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뇌 건강에 좋은 지방이에요. 비타민도 많고 섬유질도 풍부해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토스트 위에 아보카도를 으깨서 발라 드시거나 샐러드에 넣어 드세요. 이렇게 10가지 음식을 매일 조금씩 챙겨 드시면 뇌는 점점 젊어집니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지만 완벽하게 다 지키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늘려가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됩니다. 이제 마무리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피해야 할 5가지는 설탕 든 음료, 가공육, 달콤한 간식, 트랜스지방,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이것들은 혈당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뇌세포를 손상시키며 염증을 일으킵니다. 매일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 뇌는 점점 피곤해지고 기억력은 떨어집니다. 방치하면 결국 가족 이름조차 잊게 되는 치매로 이어질 수 있어요. 반면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챙겨야 할 것들은 오메가3과 풍부한 생선과 견과류, 항산화 성분이 가득한 다채로운 채소와 과일, 양질의 단백질, 발효식품, 그리고 충분한 물입니다. 여기에 통곡물과 허브, 녹차, 다크초콜릿, 아보카도까지 더하면 금상첨화죠. 이런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면 뇌세포는 회복되고 기억력은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잘못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몇 년 후엔 자녀 이름을 헷갈리고 집 주소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장을 보러 나갔다가 길을 잃고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몰라요.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기억들, 손주와 함께한 순간들, 배우자와 나눈 이야기들이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80대, 90대가 되어도 또렷한 정신으로 가족들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 추억을 생생히 기억하고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요. 책도 읽고 새로운 것도 배우며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짐이 아니라 지혜로운 어른으로 존경받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마시는 음료를 물로 바꾸세요. 단 커피도 아니고 주스도 아니고 그냥 순수한 물 한 잔입니다. 밤새 몸이 잃은 수분을 보충하고 뇌를 깨우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이것만으로도 뇌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내일 아침부터 해보세요. 침대 옆에 물병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더 쉽습니다. 그 다음엔 하나씩 추가하시면 됩니다. 모레는 단 커피를 블랙커피로 바꿔보고요. 그 다음 주엔 흰 쌀밥에 현미를 섞어보세요. 한 달 후엔 가공육 대신 생선구이를 드시고요. 이렇게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70%만 실천해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80세여도 올바른 식습관을 가진 분은 60대처럼 또렷하고 60세여도 잘못된 습관을 가진 분은 80대처럼 기억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매일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사는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정수 님도 75세의 습관을 바꾸셨고 박영수 님도 67세에 시작하셨어요. 이민호 님은 70세, 최경희 님은 78세, 김동철 님은 82세에 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모두 눈부신 결과를 경험하셨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치매를 늦추는 저녁 루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습관을 바꾼 것처럼 저녁 습관도 바꾸면 뇌 건강은 2배로 좋아집니다. 잠자기 전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는지가 다음 날 뇌 상태를 결정하거든요.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습관부터 바꿔보실 건가요? 아침 물 한 잔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아니면 단 커피를 블랙커피로 바꿔보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함께 응원하며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 저는 참고로 커피를 입에도 안 됩니다. 물이 참 몸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물을 많이 드시도록 해요. 인생 꽃길 빨리빨리도 물 한 잔을 꼭 실천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